계속 연이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.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국회복 3명에 대해서 그중에 2명만 임명한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절차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.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최상목 대행이 지금 현재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안전과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충실히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뭐 충분한 국무위원들 상의 상의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? 글쎄요, 저는 지금 상황이 또 한덕수 총리께서 대행을 했던 상황하고는 또 다른 더 좀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대행께서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저는 저부터도 관심이 없고 더 이 시국을 헤쳐 나가야 된다 함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대통령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체포라는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경호실이 뭐 개인 화기를 소지하는 등 각종 그 위협적 행동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.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경호처의 행태에 대해서. 글쎄요, 저는 뭐 지금 벌어지는 대치 상황이 정확히 이게 불법적인 상황이라면 거기에 가 계신 우리 과방위 의원님들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겁니다. 자, 아마 의원님께서 네네. 그런 판단이라면 거기 가셨을까? 법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? 법원이 하죠. 네, 법원에서 예, 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의 영장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이상의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을 만큼 자, 대한민국의 법 집행 절차는 대통령, 장관, 국무위원 누구도 그 집행 절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? 예, 뭐 김 의원님 지금 질문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지만 자, 근래 와서 참 법원에 대한 사법적 많은 절차에 의문이 듭니다. 특정인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? 법 앞에 누가 특성인이라고 따르지 그렇죠. 않겠습니까? 예, 법 온당하다면 앞에 모든 사람은 따라야죠. 평등한 것이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혹은 대통령을 보위하겠다라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법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죠. 네, 물론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최대행이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, 본부장 이들에 대한 해임이라든가 처분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지금 권한대행 아닙니까?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대통령 대신. 대통령 권한대행. 그렇죠. 권한대행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 집행을 원활히 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권한대행의 의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다. 그렇게 국민들을 보고 있거든요.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씀하실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. 우리 그 장관님께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임명하고 지금 몇 달 됐죠? 제가 4달 반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. 대통령하고 국무회의 빼고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독대라든가 해본 적 있습니까? 네, 독대를 몇 번 하려고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. 대통령이 국회가 뭐 입법권을 남용하고 탄핵을 남용한다 해서 국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.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
비상계엄은 좀 극단적인 방법이라서 그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. 저는 그 비상계엄은 정당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내란으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뭐 탄핵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 말은 비상계엄 그 자체도 그것이 성공했다면 거기에 동조했을 법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. 내란죄에 있어서 부하 수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 모르고 따라가는 행위만으로도 내란죄의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. 우리 그 국무위원으로서 그날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위원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셨죠? 네, 연락이 없었습니다. 해제 때는 가셨었죠? 네, 연락이 왔습니다. 그 최상목 대행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쪽지를 줬는데 그 쪽지에 국회의 예산을 끊어라. 뭐 이런저런 쪽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차관보에게 줬다고 했어요. 저는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. 혹시나 국무위원 장관께서 대통령이 쪽지를 주면 그 자리에서 읽어봅니까? 아니면 그 읽어보지도 않고 옆에 차관한테 줍니까? 글쎄요,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을 하는 것은 또 최 대행께 어쨌든 그 최 의도가 될것 대행께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고, 제가 봤을 때는 그 내란 행위, 그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쪽지를 주고, 또 F4 금융 관련 긴급 회의를 계엄 해제 전에 개최를 하고, 또 기재부의 1급 간부 회의를 또 주도하고, 이걸로 봐서는 계엄에 대한 이행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그쪽에 깊이 가담한 원죄가 있는 게 아닌가.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국정에 안정적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1분 더 드리세요. 저는 우리 그 과기부 장관님은 그 서열상 그 다음이 교육부고 그 다음이 과기부 장관이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계엄에 있어서 관여성도 없었고 또 거기에 어떠한 예비 음모에 가담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최상목 대행 보고 내란에 대한 책임, 현재 국정의 안정적 관리에 책임이 있으니 물러나라 하시고 책임이 없는 자가 그걸 맡아서 빨리 그 헌정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거. 그거 하면 어떨까요? 의원님, 지금 우리 총리님 이제 이렇게 고리가 되고 또 부총리까지 왔는데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특히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최대한 될수 있습니다. 그 최대행에게 현재 법 집행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공공기관 장들로 하여금 내란 행위에 대한 관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대행은 그 책임을 다하라고 국무회의에서 강력히 좀 촉구를 하신 바랍니다. 그런 의사가 있어요? 글쎄요, 뭐 그런 의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뭐 제 생각도 하여간 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